이쪽은 이제 양각 파시는 거, 양각을 파는 거고, 여기는 음각을 판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씨 얇은 거 팔 때, 글씨 같은 이제 얇고 이제 좀 세밀한 거 가공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홈파이 가공인데 이제 저희 이제 나온 가구나 만들 때 이제 홈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공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홈파이 가공할 때 쓰는 거고, 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이제 랜덤하게 파가지고 이 면을 이제 고르게가 아니라 약간 조금 오돌도돌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글씨를 파고 싶을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액자나 이제 모서리, 몰딩 같은 거 만들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딩 같은 거 팔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3D를 팔 때는 보통 두 번에 나눠서 파요. 황삭과 정삭이 있는데, 황삭은 일단 그 모델을 한번 큰 비트로 해서 한번 크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정삭은 그 파진 거에서 이제 조금씩 다듬으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번이나 보통 세 번 나누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세 번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시간 소모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정삭 같은 거는 이제 세밀한 비트로 하는데, 그 비트로 팔 경우에는 비트 수명에도 뭐 영향이 있고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보통 두 번 내지는 세 번 나눠서 깎아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 설정이고요. 이제 밑에는 저장, 미리 보기 버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을 이제 양각으로 판다 그러시면 이 버튼 누르시면은 설정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초기 설정인데 지금 맨 처음에 설정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깊이는 이제 내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나무가 내가 미리 1mm가 파여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0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이제 0에서부터 1mm까지는 얘가 헛돌아요. 허공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깊이 나무에 조금 뭐가 파여 있다 그러시면 이거 설정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0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놓고 사용하시고, 가공 깊이는 이제 내가 파고 싶은 깊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5mm, 6mm 뭐 이렇게 두고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3mm 판다 그러면은 3mm를 고쳐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공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쪽 위에는 이제 그 인치 단위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미리 단위로도 몇 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를 고르셔가지고 설정을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내 비트가 여기에 없다 그러면은 밑에 새로운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공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CNC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트고요. 이제 평면 작업하거나 이제 조금 입체적인 거 들어갈 때, 가공 들어갈 때 쓰고요. 코너 엔드밀은 엔드밀보다 조금 아로가 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3D 가공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V비트는 뭐 이제 입체적인 글씨 팔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요. 볼로우즈가 이제 3D 가공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둥글기 때문에 그 어떤 곡선 같은 표현도 더 많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볼로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3D 팔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각 기능은 이제 섬세한 글씨 같은 거 팔 때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엔드밀을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사용할 거는 엔드밀 지금 몇 인치지? 5mm를 해볼게요. 만약에 5mm를 한다 그러시면은 지금 저는 설정을 해놨는데, 우선 가장 맨 처음에 정해주셔야 될 거는 이제 지름. 지름은 이제 날의 직경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날 직경이 5mm면은 이제 6mm에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6mm 설정하시면은 안 되고 이제 5mm 설정하셔야 되고, 뭐 이제 크기 따라서 뭐 3mm, 2mm도 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패스 깊이는 내가 한 번에 얼마씩 내려갈 거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깊이가 만약에 3이다. 근데 내가 가공 깊이는 6으로 줬다 그러면은 두 층을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 한 층 내려가서 파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내려서 파고. 패스 깊이는 보통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나무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mm, 3mm 주고요. 소프트우드 같은 경우는 한 5mm까지 줘요. 근데 저희 룩스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뭐 깊이 그냥 그대로 그대로 다 파고 18mm면 18mm 그대로. 그래서 룩스에 사용하실 때는 뭐 그냥 높게 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 그냥 한 번에 다 파니까. 겹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면을 팔 때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비트가 이 옆으로 이동할 때 얼만큼 이동하냐. 지금 저희가 비트가 직경이 5mm인데 5mm 지나가서 5mm 그대로 지나가면은 이 사이 공간에 줄이 가요. 왜냐면 그대로 움직이면은 이 가공의 범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겹침은 그 사이를 줄이려고 조금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겹침은 줄면 줄수록 면에 대한 가공면은 좋아져요. 퀄리티는 올라가는데 이제 시간이 완전 더블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조절하시면서 내가 퀄리티를 높일 것이냐 시간을 빠르게 하실 것이냐 하면서 정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뭐 40%에서 뭐 30%뭐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요. 스핀드 속도는 지금 엑시움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4,000rpm 24,000rpm인데 24,000rpm 그냥 그대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쪽에서도 따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로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피드레이트는 이제 얘가 XY축으로 이동하는 속도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비트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사용하시면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 계속 줄이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서 가장 최적의 속도를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은 초당 35mm 되어 있는데 뭐 20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뭐 느리다 싶으시면은 좀 더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도 20에서도 20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뭐 조금 몇 개 차이 나는 거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플런지율은 이제 위에 거는 XY로 이제 움직이는 속도고요. 플런지율은 이제 Z 방향 위아래로 떨어지는 속도예요. 보통 이제 2D 가공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한 면만 가공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입체 가공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입체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는 뭐 위에 피드레이트랑 좀 비율적으로 주시면 돼요. 뭐 10이면 5, 뭐 20이면 5 이렇게 비율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공구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뭐 이제 비트 알아서 갈아 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번호 주시면은 이제 원하는 비트 갈아 끼게끔 번호를 매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 주시고 적용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 편집은 아까 제가 만약에 지금 3mm 넣는데 가공 깊이가 6이다 그러면은 패스 깊이가 자동으로 편집돼요. 2번 내려갈 거다. 9로 넣으면은 3번 내려간다. 10 넣어도 4번 내려간다. 이렇게 정하실 수 있고요. 이건 가공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외측, 내측, 온. 그림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외측은 요 외곽선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 그대로 따고 싶거나 아니면 그 크기대로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내측은 이제 이 안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면을 딱 똑같이 크기로 맞추고 싶다. 그랬을 때 쓰는 거고요. 온은 지금 선 딱 정중앙에 비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mm 비트다 그러면은 옆으로 2.5, 옆으로 2.5 해가지고 그 라인 따라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방향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외측 많이 파실 거니까 이제 외측 놓으시고, 사양가용, 하양가용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 갈 거냐, 시계 반대 방향 갈 거냐. 비트가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돌아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도는데, 얘가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날 방향대로 깎아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가면은 이제 역날이라 가지고 반대로 깎는 거거든요. 두 개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옵션을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하실 게 없고, 사용하고 싶은 거는 이제 탭 많이 사용하시는 탭. 만약에 내가 이거 그대로 지금 따고 싶은데 지금 이 I자를 판다 라고 하시면 이제 I자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완전히 도려낸다고 했을 때 이 끝에 가서는 지지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직 돌고 있어요. 그래서 돌고 있을 때 얘는 지지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얘가 비트에 맞고 튀어요.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뭐 옛날에 이제 저희 장난감 같은 거 이제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끝이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이렇게 똑 떼가지고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하실 때는 요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길이는 이제 그 지지대를 길이를 얼마나 줄 거냐, 요거는 뭐 사용자에 따라서 뭐 두실 수도 있고요. 두께는 이제 그 지지대를 얼만큼 두께를 내줄 거냐, 1mm면 1mm냐 두실 수 있고, 3D는 이 두께를 좀 줄이는 거예요. 3D를 해서
그래서 3D로 주시면은 조금 이제 지지대가 조금 더 좀 약해지겠지만 이제 소모가 좀 떼거나 이럴 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건 체크하셔도 되고 체크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탭 편집을 들어가시면은 제가 원하는 곳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찍어주시면은 이제 지금 T자라고 표시된데 이제 지지대가 생겨요. 그리고 찍었는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시면은 다시 누르시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마다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명칭, 만약에 명칭이 조금 뭐 지금 8개 많다 그러시면은 명칭을 쓰셔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뭐 18T면 18T, 뭐 20T면 20T로 정해주시면 되고, 계산 누르시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어떻게 파질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이제 얘 비트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파지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재생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이고, 아까 제가 지정했던 이제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지금 해상도가 조금 안 좋아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지지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각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엔드밀 같은 경우 뭐 이제 공구 설정은 이제 똑같고요. 이제 방향, 이제 너가 안쪽에서 파지면서 나올 거냐, 바깥쪽에서 파지면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테두리 한번 쭉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돌릴 거냐. 지그재그 각도는 변형도 가능해요. 그래서 45도 놓고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45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설정 들어가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파십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름 바꿔주시고 누르시면은 지금은 아까 팠던 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거는 미리 보기 리셋 누르시면은 다시 평면으로 돌아와요. 그 상태에서 요거 조금 더 줄게요. 그냥 누르시면은 이제 어떻게 파지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EV가 표현이 안 되는데, EV는 이제 저희가 5mm를 사용했는데 5mm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얘를 더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비트를 더 작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삭, 이제 먼저 한번 크게 밀 거예요. 그래서 황삭 누르시면은 이제 공구 선택이 나옵니다. 공구 선택은 보통 황삭 같은 경우에는 큰 걸로 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6mm로 그냥 세팅되어 있는 걸로 한번 밀어볼게요.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이거는 밀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한번 뽑아볼게요. 모델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만 따오는 경우에요. 이 모델만 딱 똑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요. 소재 바운더리는 지금 이 설정된 이 작업 경로를 다 밀어버리고 얘만 입체적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시간이 엄청 늘어나겠죠. 선택 패턴은 내가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 원하는 지정 외에는 다 밀어버리고 얘만 딱 튀어나오게끔. 보통은 이제 모델 아니면은 요걸 많이 사용하세요. 선택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셔야 돼요. 뭐 네모라든지 원이라든지 해가지고 바깥에 테두리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것도 이제 보통 이제 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가령 허용냉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움직이다가 뭐 너 비트가 어떻게 부딪힐 거냐 안 부딪힐 거냐 그런 허용 범위를 정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뭐 이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정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거는 잠시만요. 이게 아마 깊이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헬스 깊이는 조금 더 덜 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D로 보면은 이제 황삭은 이렇게 팔 거다 라고 보여주고, 속도를 조금 더 늦추고 적용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예요. 네, 황삭은 맨 처음에 이렇게 깎이고요. 지금 제가 설정이
살짝은 이렇게 깎이고, 지금 이 깎인 상태에서 요거 정삭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정삭 누르시면은 아까랑 거의 동일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임의로 볼로즈 요걸로 해서 가공할게요. 그래서 아까 선택했던 거 똑같이 벡터 선택 벡터 하시고 두 개 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요거 방향만 정해주시고 계산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거기 판 거에서 재생 누르면은 이제 섬세하게 다시 이제 정밀하게 파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원래 뭐 황석 같은 거 팔 때는 한 3-4시간? 그래서 이 겉에 부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이 더 줄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 3D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V비트로 많이 파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텍스트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SD 상단하고 지정해 놓고 이 글씨를 이렇게 그래서 이 글씨를 조금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파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프리즘 깊이는 이제 얘가 얼만큼 좀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깊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원하시는 대로 1mm, 2mm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공구를 선택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입체적으로 이제 V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V비트 구매하신 거에 따라서 뭐 각도 뭐 이런 거 스펙이 다 써 있으니까 거기대로 지정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설정 놔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가운 방향 상향 아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계산 누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깊이가 너무 깊다. 이거는 지금 비트가 너무 큰 건데 지금 얘가 글씨가 작아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씨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비트를 더 작은 거. 그래서 이것도 선택 누르시면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표현이 안 되네요. 이건 아무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표현되는 걸로 파는 뭐 약간 글씨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파이는 거예요. SD 형사가 V비트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시는 모양을 따서 몰딩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면은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을 선택하시는 건데, 먼저 내가 진행할 라인을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갈 거다 라고 그려주시고, 몰딩 모양은 자기가 그려주셔야 돼요. 뭐 원형이라든지 뭐 굴곡진 거다라든지. 그래서 그리셔서 놓으시고 이제 원하시는 진행 방향 누르시고 선택 사용 누르신 다음에 얘를 찍으시면은 요 라인 따라 요렇게 파요. 그래서 몰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 깊이 초과 두께라는 거는 이제 지금 나무 두께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거에 얘가 너무 깊다 라고 해가지고 이 선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저희 아까 설정했던 깊이를 수정하셔도 돼요. 깊이를 50 정도 줄게요. 그래도 초과하네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크기를 줄일게요.
이렇게 놓고 공구는 이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보통은 이제 볼로우즈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볼로우즈 같은 거 선택하시고 밑에 것도 역시 별로 건드릴 옵션이 없어요. 그거 놓고 사용하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못 그려서 했는데 이거 말고 그리고 반대로 표현 잘 안 된다. 그래서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액자 같은 거 이제 모딩 같은 거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사용 안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까 봤던 양각, 음각이나 3D 가공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CNC로 보내야 돼요. 보낼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식이 시음에는 CNC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USB 방식이 있고 이제 컴퓨터 직접 연결 방식이 있어요. 컴퓨터 직접 연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만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USB 연결 방식은 파일을 USB에 옮겨서 USB를 익혀서 이제 CNC를 돌리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는 이거 플로피 디스켓 모양 누르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확장자는 지금 이거 엑시움 HHC CNC로 선택해 주시고요. 요거는 한번 선택하면은 바뀌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고정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한 파일로 모든 공유와 경로를 출력, 요거는 내가 한 번에 이걸 답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비트가 다를 경우에는 오류가 떠요. 저장도 안 되고. 왜냐면은 얘는 비트를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파일로 저장하실 때 항상 주의할 점은 이 비트가 항상 다 똑같은 비트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실 때는 체크하시고 공구 경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파일명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파일로 하면 깨져요. 그래서 영어나 이제 숫자로 이제 설정하셔서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료됐고 이제 CNC에서 불러와서 이제 돌리기만 하면은 준비는 끝났습니다.